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6%, 그리고 코스닥은 0.68% 하락 마감하였어요. 자, 오랜만에 좀 HTS 차트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찍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일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무튼 할머니는 잘 모셨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모셨고 확실히 세상 자체가 태어날 때도 돈이 들지만 이 세상과 결별할 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은 그런 한국 사회였다.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은 죄다 하락을 했고 최근에 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 오늘 개관 투자자들이 좀 급격하게 많이 쳐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고, 얘네들 크다, 쓸모없다, 아무리 미친 듯이 사고 지랄을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편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우리 편 아니다. 그냥 어 요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나라를 안 팔아먹을 뿐이지 지들 주식은 팔아먹는다 라는 개념인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생각하는 차이인 거고, 같은 저거일수록 더 꼴보기 싫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얘네들은. 항상 중요한 건 얘네들 동향만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고 최근의 흐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냥. 즉 코스닥은 가볍다, 코스피는 무겁다. 그죠? 코스피는 돈이 많이 든다, 코스닥은 돈이 적게 든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매수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죠? 평균 매도 비율에서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즉 그냥 오늘도 100원, 내일도 100원, 모레도 1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오늘은 5%를 뺄 수 있다면 내일은 그 돈 가지고 10%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모레는 그 돈 가지고 20%도 뺄 수 있는 게 뭐다?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런 관점이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뭐다? 눈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 돈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혹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한계치가. 즉 호가창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해되시죠? 코스피는 오늘 만약에 100원 가지고 1%를 낮췄다면 내일은 이 100원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 0.7에서 1.3 정도밖에는 못 올린다. 그 돈 가지고. 하지만 코스닥은 100원 가지고 10원을 내렸으면 100원 가지고 500원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100원 가지고 다음날은 500원을 내릴 수도 있는 게 뭐다? 코스닥이다. 그만큼 호가가 가볍고 자유롭다, 가지고 놀기 편하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 들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한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코스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격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코스닥도 포함되겠네요. 말 그대로 오늘 급등을 굉장히 했는데 거래량은 적다든지, 급락을 굉장히 했는데 거래량은 적다든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는 항상 이 얘기했던 기준이에요.
요 박스권 그리고 중간값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뭐예요? 박스권 하단을 때릴 때 지지 받을 거냐? 지지 못하면 밑에서 쳐 올라오는 요 추세선을 밟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 왜? 대외적인 악재는 거진다, 정리가 됐다. 뭐 다음 주 FOMC 회의가 뭐 시장의 상황을 좀 더 부채질 해줄 거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확실한 박스권을 만들 계기를 만들어 줄 거냐에 그냥 그런 조미료일 뿐이지 이 음식이 상하거나 변하진 않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좀 더 맛을 가미할 수 있는 기준이냐, 아니면 이 조미료를 넣음으로써 맛이 배려버리냐, 그래도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 먹고 탈은 안 난다라는 거,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코스닥은 요 박스권을 넘고 나서 위로 또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자리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뭐야 이거, 말씀을 드렸듯이 요런 관점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눠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자리에 서 있다. 결국에 이 자리를 코스닥만 먼저 넘기기는 어렵다. 왜? 코스피가 안 따라오니까. 왜 안 따라오냐? 거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코스피가 못 따라가면 코스닥이 먼저 갔을 때 뭐 해야 돼요? 못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든지 아니면 눌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코스피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즉 이 코스닥과 같은 위치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쉽게 따지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야 이 종목 10,000원 간대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그 10,000원을 내일 당장 갈 거냐, 10일 후에 갈 거냐, 한 달 후에 갈 거냐, 1년 후에 갈 거냐는 몰라요. 그죠? 다음날 바로 10,000원 찍고 그 다음부터 줄줄이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 찍고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9,500원까지 갔다가 9,500원에서 9,000원 사이 잡고 10,000원을 위에다 놓고 계속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8,500원까지만 갔다가 7,000원까지 쳐 빠지고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000원을 다이렉트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냥 그런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결론적인 거는 여기 800포인트 위, 805포인트 위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805에서 810까지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자리, 못 넘기면 다시 누를 수 있는 자리는 780에서 77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뭐예요? 못해도 다시 한번 750포인트를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역시도 2450에서 70포인트 사이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요 자리를 바로 안 갈 거라면 말씀드린 대로 2370포인트와 그리고 2370에서 2365포인트 기준하고 그 다음은 2315포인트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확률은 확실히 떨어진다. 정말 그 토토라고 하나요? 토토에서 역배 나올까 말까, 뭐 10배 역배, 뭐 8배 역배, 뭐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던데, 그런 거 같은 확률 아니고서는 거진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결론적인 거는 뭐 어제 말한, 어제든 그제든 뭐 열흘 전이든 10일 전이든 오늘이든 말하는 건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이 틀 안에서만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이탈했죠. 이탈하면 어디?
어떻게 돌리냐? 그 다음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완전히 이탈해야만이 이 종목은 2,800원 밑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거 어디? 요 위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이 요런 관점으로 박스권을 칠 거냐, 아니면 요런 관점으로 박스권을 칠 거냐의 기준입니다. 위로 올라와서 버틴다면 시장의 부정적, 밑에서 버틴다면 시장의 긍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이상의 하락은 없겠구나.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맞죠. 맞네. 죄송합니다. 위에 있으면 부정적, 밑에 있으면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하락은 이제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예 이 2,950원 밑으로 주저앉으면 뭐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부정, 중립, 긍정.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조강 LED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죠. 최근에 시장에 돈이 없고, 그리고 시장에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무상증자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만큼 돈 있는 애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이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이 종목 이렇게 해먹자. 좀 쉽게 해먹자라는 거예요. 쉽게. 내가 이 종목 많이 샀으니까 네가 이 뉴스 하나만 터트려줘. 내가 너 얼마 떼줄게. 라는 관점이에요. 지들끼리 다 짜ung 됐으니까 뜬금없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무상증자가 공구먼부터 노터스 꽤 많이 나왔죠. 그죠? 거진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20종목 이상이 무상증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건데,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상승을 바닥에서 했고요. 바닥 대비해서 거진 400% 정도 상승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는 흐름이 꺾였다. 결국엔 누가 털고 나갔구나. 밑에서부터 기어 들어와서 이 호재를 이용해서 해먹고 나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그러면 나가고 나서 약간의 잔여물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기준이 2,750원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항상 제가 노터스 공구음원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갭자리는 뭐 해야 된다? 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끌어당긴다. 우리 한국은 뭐 기준? 종가 기준.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은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가가 강하게 눌리다가 거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위아래 꼬리를 다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지금의 자리는 좀 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되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를 한 번 더 털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몸부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못해도 3,050원에서 3,150원을 뚫어내느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를 뚫어낸다면 3,500원에서 3,600원까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 3,6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건 뭐다? 확실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되면서 4,500원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쌍봉을 만들고 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자리는 2,750원 부분 정도를 기준해서
그 자리를 또 한번 이탈하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내면 이 종목은 2,400원 부근까지 한번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는 3,200원 부근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와야 그 정도 선에서 뭐 할 거다?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 즉 해먹을 거 다 해먹고 털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상승은 무의미하다라는 거고, 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를 다 확인해보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자리까지는 2,000원 초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여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세종메디칼이 까나리아 바이오로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3,000원에서 8,000원 거의 150% 정도 상승을 했고, 이 까나리아가 기존의 현대사료죠. 현대사료 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임원 뭐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자체가 바뀌면서 그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60% 인수하면서 또 대주주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작전주예요. 기존에 작전을 했고 그 작전에서 주가가 한번 주저앉았던 자리인데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켰고, 첫 번째 갭자리에 대한 중간값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죠? 누리죠? 제 영상 항상 찾아보면 제가 이 얘기 항상 드리죠.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올랐다가 내릴 수는 있지만 첫 번째 갭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좀 더 강한 종목, 그렇지 않고서도 마지노선은 이 갭자리에 어디까지? 중간값까지라고 꼭 말씀드리죠. 딱 그 자리를 확인하고 쳐 올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안 털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리고 쳐 올리는 거예요. 쳐 올렸지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죠. 어디가? 이 위로. 요 위로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7,950원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확인했던 자리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요 갭자리는 메꿔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과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을 갖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은 6,100원, 길게 보는 관점은 5,850원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고 다음날 빠르게라도 회복 못하면 뭐해라? 이 종목은 무조건 버려라. 손해를 보든 보지 않든 버리는 게 맞아요. 이거는 한 차례 해먹고 단기적으로 해먹고 어느 정도 털은 거예요. 털은 거고, 차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5,850원을 이탈하게 되면 5,000원 초반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000원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를 또 만들어낸다. 결국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매물을 또 한번 싸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 여기 이 양봉에 대한 1.5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 들어 다시 빠지고 있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 주니까 이 종목이 눌려요. 왜? 시장이 눌릴 때 반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눌리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고 쳐 올리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뭐 줄진 않았는데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7만 명이면 여기서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10만 명 이상은 터져야 주가가 뻥튀기 할 수 있는 관점이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를 또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찌됐든 기존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물리면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현실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않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시켜놓고 눌림을 만드는 과정일 거냐의 기준은 기준은 18,200원, 18,000원입니다. 사실 지금의 자리에서 사실 눌림의 기준을 넘어서긴 했거든요. 넘어서긴 했어요. 근데 이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넘어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 기본적인 원리로 따진다면 바닥과 단기적으로 올랐던 고점 대비해서 얼마? 50% 정도. 그러면 17,8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또 한번 N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대부분 차트의 모양이에요. 40에서 60% 사이로 만드는 모양이지만 이 종목은 뭐다? 코스닥이다라는 거고 또 제약바이오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최대한 짧게 누르고 빠르게 튀어오르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500원, 못해도 20,000원을 다시 위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 외의 자리는 차라리 18,000원 밑에서는 받아보고 이 자리가 17,000원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지만 이 18,000원에서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20,000원 사이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횡보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18,000원에 사더라도 20,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20,000원에서 25,500원 자리에서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관점은 되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젠 상승시켜놓은 거에 대한 자례야 횡보 혹은 하락의 자리가 또 한 번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코로나가 내일 당장 뭐 또 줄어들고 뭐 내일 당장 치료제가 나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수명이 이제 다 됐냐 안 됐냐의 기준이 어디 이제 뭐 내일 다음 주 안에 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주봉은 이미 뭐 했다?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주봉을 또 한 번 살려내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꺼지니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1,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혹은 25,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왜? 21,000원을 안착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20,000원에서 25,500원을 안착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뭐 구름대가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타야 되는 자리가 조금씩 준다라는 거예요. 21,000원, 다음날 뭐 다음 주 28,000원, 25,000원, 그 다음에 20,000원. 요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올라탔을 때 안정적으로 후발주자라도 올라타놓고 버티는 그림과 아직 예비 합격도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기준과는 마인드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그래서 예비 추가 합격이라도 했기 때문에 혹여나하는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거고, 얘는 예비 합격도 못했으면 여기에는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시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의 판단은 그래도 좀 더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18,2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지만 기존의 흐름상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만들어냈고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렀을 때 다이렉트로 쳐밀고 그 다음 만들었던 매물이 어디?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19,000원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종목은 19,000원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좀 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왜? 손절 자리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19,000원 위주로 판단하시고, 길게 보는 관점 19,000원, 그리고 짧게 보는 관점은 현재 이 자리 안 21,000원에서 19,500원 안에서는 뭐 해야 된다? 횡보를 하더라도 빠르게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지지받아야 된다. 그래야 또 한번 상방을 때리러 올라온다. 어디까지? 23,5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와야지 현재처럼 주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다가 말고 끝난다. 지금은 안에까지 들어왔지만 이제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에 있는 매물들이 뭐 할 거다?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방심을 안 한다는 건 뚫어 올리지 못하게 방어를 확실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 지원군은 거래량이다. 그럼 누수빨이 나와야 뚫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못 뚫어내고 여기서 서성이다가 결국엔 지들 부대는 흩어진다. 그러면 주저앉는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넵지노맥스도 하나 더 볼까요? 자, 넵지노맥스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얘는 무상증자하고 나서 사람 피를 말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가볍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거진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과 이 종목에 대한 중간값은 7,540원 정도. 어디? 기존에 매물 만들어놨던 자리죠. 이 매물벽이 짧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중간까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를 뭘로 생각해야 된다? 망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종목은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서면 안 돼요. 다른 종목은 중간까지는 들어와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매물벽이 길긴 하지만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매물부 안까지 들어온다면 이 매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7,55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권리락이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 이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요 날의 종가 그리고 다음날 하락폭 7,700원과 8,250원. 일단 여기서 지지받았죠.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올 때 어디? 여기 기준이 되겠죠. 또 9,150원. 즉 현재 이 자리에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뚫어낼 거냐예요. 9,150원 뚫어내면 한 번 더 가겠다라는 의지 만들어낼 거고, 9,150원 못 뚫어내면 횡보 혹은 누른다. 이도저도 아닌 9,150원과 8,230원의 중간값, 오늘의 중간 자리죠. 8,7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 한다? 무조건 7,700원까지 7,500원까지 밀어야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8,7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또 윗골이 달고 이제는 뭐해? 이 밑바닥에서 여기 하나 매물 만들어 놓고 요 위에 또 매물 만들어 놓으면서 뭐 할 거다?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처럼? 요 자리처럼 요 자리를 여기다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뚫어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가볍지 않은 종목 치고는 일동홀딩스가 먼저 치고 나가다가 경고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을 쳐 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다가 일본 얘네들 밀고 있는 게 뭐예요?
치료제,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보류를 당했다. 그래서 하한가를 쳐박았고, 그러면서 다시 일본보다 그럼 한국에서 먼저 추진할게 라고 또 말 바꾼 놀이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보류는 보류인 거고, 기본적인 계획은 일본 거고, 또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에서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다가 먼저 안 하고 저기 뭐 필리핀이나 저기 동남아 쪽에서 승인받는 거라고 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거는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뭐 공동개발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 주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본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일단 보류를 당하니까 이제 뭐 국내로 한번 도전해볼게 라고 하면서 강하게 눌렀던 주가를 한 번 더 올리는,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뭐 해야 돼? 털어내야 되니까 지들도 약간의 설거지 끼가 보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얘도 같은 개념으로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어디예요? 44,000원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 혹여나 운이 좋은 흐름 만들어낸다면 44,000원, 43,000원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한다면 또 한 번 5만원대에서 52,000원대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점. 즉, 현재 나왔던 이 이슈가 치료제에 대한 취소가 아닌 보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류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킵 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망도 하지만 기대감도 남아있는 말이라는 게 보류예요. 담배 함부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류예요. 보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종목에 대한 주포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이 될 수가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에서 승인 거절한 것들, 대부분 보류받았던 거는 부정의 효과가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 쓸데없이 강하게 쳐 올렸다가 갑자기 부정의 효과를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위에서 흔들었던 시간이 적어요. 흔들었던 시간이 적어요. 적다라는 건 올린 누군가도 위에서 털긴 털었겠지만 완벽히 못 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요 갭자리에 대한 매도세를 때려내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갈 공간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누군가가 어거지로 손해보면서 이만큼 밀어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원래는 누르면서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눌러야 지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팔면서 밀고 다시 사는 척 하면서 평단가, 여기서 100만 주 있었으면 여기서 50만 주 털어버리고 5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만 주 했고 70만 주 만들면서 평단가를 맞추고 흔들어대면서 또 한 번 누르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기준인데 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인 흐름도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그런 흐름을 어디서 만들었냐? 요런 자리에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서 만들어서 흔들어 대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요런 자리 만들어내고, 즉 요런 자리 만들어내서 뭐 했어요? 위에서 흔드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량 어느 정도 털어내고 갭으로 민 다음에 밑에서 다시 털어낸 만큼 물량 주워 담고 위로 올리면서 요 갭자리 메꾸면서 뭐한다? 평단, 나머지 물량에 대한 평단 혹은 약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공매도로. 그리고 다시 올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존 흐름에서 여기와 여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눌리는 이유는 요 위를 못 뚫었기 때문이에요. 안 갔기 때문.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 종목이 여기에 대한 저항과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남는 자리인 거고, 그럼 이 안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 밑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자리라는 거. 만들어내는 자리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한다?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 여기는 보너스 자리라는 거. 즉 41,000원 부근 정도 위로 안착을 하면 이 종목은 44,000원 부근까지는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43,000원에서 4,000원. 뭐 하는 자리? 보너스 자리. 대신 이 자리를 못 뚫어내면 여기가 고점이고 요 밑에까지 열리는 저점이 27,500원까지 열린다. 그 열리는 자리 안에서도 박스는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스의 중간값이 35,000원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는 요 안에 구름대를 밑으로 하향 돌파해서 다음 무슨 승인 혹은 이 회사에 또 뭔가 이슈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페이크 한번 주고 요 갭자리 위로, 즉 5만원에서 52,000원 부근까지 올려놓고 나서 또 한번 털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해낼 거냐의 과정이에요. 이해돼요? 즉 기존의 매물 이 자리를 강하게 거래량으로 뚫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이 자리를 한 타임 밑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린 놈들 그대로 물려있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올라올 때 뭐 한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다 턴다. 왜? 또 이지랄 할까봐. 이해되시죠? 어떤 관점으로 갈지는 어디를 뚫어내고 어디 위에서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거냐, 이어가지 못할 거냐의 기준이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은 41,000원이 우선인 거고요. 41,000원 넘어서면 위까지. 그렇지 못하면 지금은 35,000원 정도까지 눌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